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로 야권과 청와대, 새누리당 친박과 비박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연합 추진위원회가 연내 한기총 한교연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고를 줄이고 생명을 살리는 블랙박스 기업 다본다의 윤민경 대표를 만났습니다. 구티비가 아시아 선교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선교 사역을 알리는 일에 적극 협력키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과 새누리당 비박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친박계인 새누리당 지도부도 탄핵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대통령의 거취 문제는 9일 표결 직전까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홍혜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야3당과 함께 9일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차 촛불 집회에 232만 명의 시민이 운집하면서 압박감을 느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야3당은 탄핵안 가결 정족수인 200석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야권은 무소속까지 포함해 총 172석을 확보했다고 보는 가운데 비박계에서 최소 28석의 찬성표를 획득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사실상 탄핵 정국에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겁니다. 하지만 6일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내년 4월까지 퇴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비박계 온건파에 이탈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3당과 청와대, 비박과 친박 간의 눈치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 문제는 9일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 예상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교회연합 추진위원회가 연내 통합 완성을 목표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통합 주체인 한교연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추진위는 오는 9일 다시 한번 모임을 열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5일 진행된 회의엔 예장 합동과 통합, 대신, 기감, 기성 등 주요 교단 추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교연 측 위원들은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교연 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왔음에도 한교연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각 교단들이 상당 부분 하나가 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는 만큼 한교연의 동참을 조금 더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종승 추진위원장은 실무적인 문제들은 함께 모여 토론하고 합의를 해나간다면 한국교회에 기쁜 성탄 선물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추진위는 교단장 회의에 소속된 23개 교단들을 대상으로 한기총 한교연 통합에 참여할 것인지에 관한 의향서를 이번 주 내로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남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최순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의 핵심 당사자인 최순실 씨가 출석을 거부하면서 김 빠진 청문회가 될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최 씨는 재판 중인 형사사건과 연계돼 진술이 어렵고 공황장애 등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최 씨 언니인 최순득 씨와 조카 장시호 씨, 정유라 씨 등 최 씨 일가 주요 핵심 인물도 대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국정조사특위위원들은 이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요.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교도관이 직접 구속 수감된 최 씨를 지정 장소까지 동행하게 해 청문회 출석을 강제하게 됩니다. 한편 6일 열린 첫 청문회엔 미르재단 모금 의혹과 관련된 8개 대기업 그룹 총수들이 대거 출석해 증언에 나섰습니다. 충남 천안과 전북 정읍 등 전국 곳곳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천안 하천 일대 갈대밭을 태우는 방역 대책까지 추진됐지만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갈대밭 소각이 이뤄진 곡교천과 풍서천은 철새 도래지로 해마다 수많은 철새가 날아들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지난 10월 말 철새 분변에서 AI가 발견된 데 이어 실제 인근 오리농장에서도 AI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전북 정읍도 AI 발생 농가 주변에 철새 도래지인 독림 저수지가 있어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도 관계자는 철새 도래지의 경우 폴리스 라인을 설치해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까지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식당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식당과 주점 사업체는 계속 늘어 65만 개에 육박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로 치면 식당이 국민 78명당 1개꼴로 있는 셈입니다. 퇴직자를 중심으로 영세의 자영업자들이 너도나도 외식업에 뛰어들면서 식당이 포화 상태에 이른 겁니다. 전체 음식점 10곳 중 8, 9곳은 직원 수가 5명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이었습니다. 내수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며 외식업종의 폐업은 전체 자영업 폐업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외식업에 뛰어드는 사람은 갈수록 많아지는 반면 수요는 줄어 문을 닫는 식당이 급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업 64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신입사원 지원자 중 42%는 3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문턱이 높아지면서 구직자들의 취업 준비 기간은 길어지고 첫 취업 연령도 높아지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신입보단 경력을 선호하는 채용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취업 준비생들이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도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30대 신입사원들이 조직 적응력과 업무 이해도, 근속 의지, 충성도 면에선 20대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개방적 사고, 열정, 체력에선 부족함을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특히 연령대 높은 신입사원 채용 시 위계질서에 혼란이 오고 이직이 많다는 점을 들어 30대 채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내 영화 관객 수가 4년 연속 2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올 한 해 총 관객 수는 약 1억 9,931만 명으로 2억 명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습니다. 2013년부터 한국 영화와 외화를 합친 총 관객 수는 꾸준히 2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영화 개봉 수는 307편으로 처음으로 300편을 넘었습니다. 매일 한 편꼴로 새로운 영화가 개봉한 셈입니다. 한국 영화 점유율은 절반이 넘는 53%로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올 한 해 최고 흥행작은 지난 7월 개봉한 영화 부산행입니다. 검사외전, 캡틴 아메리카, 터널 등의 영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함입니다. 비행기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는 장비 블랙박스. 이젠 비행기뿐 아니라 차량은 물론 오토바이와 자전거, 선박에서까지 볼 수 있는데요. 거짓을 밝혀 억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해주고 정직하지 못한 범인의 죄를 입증하기도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업 다본다를 운영하는 윤민경 대표를 만나봅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창립한 블랙박스 전문 기업 다본다는 앞선 기술력으로 경쟁 업체들을 선도한 결과 한때 시장 점유율 50%를 넘기도 했습니다. 업계 최초로 LCD 모니터를 도입했으며 오랜 5인치 대화면이 적용된 제품을 내놨습니다. 내 차 안의 변호사란 타이틀로 더 잘 알려진 다본다는 평생 교육업종에만 종사했던 윤민경 대표가 이끌고 있습니다. 3살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윤 대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업을 세우겠다는 소망을 품고 매주 첫날을 직원들과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로 시작합니다. 직원들 중에는 믿지 않는 이들도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도 있는 만큼 초기엔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재촉하지 않고 천천히 다가갔고 이제는 윤 대표가 주재하지 않는 회의도 모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내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혼자서 여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같이 경영하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분명히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 쓰시기 위해서 핸들링 하시고.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차량 블랙박스 장착 이후 교통사고가 3분의 2로 줄었다고 합니다. 윤 대표 역시 고객들로부터 블랙박스 덕분에 억울한 상황을 면했다는 감사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윤 대표는 앞으로도 생명을 살리는 기업, 세상과 소통하는 기업을 모토로 많은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싶다는 비전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해서 이제 키운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바라보는 그 눈이 뭐냐면 엄마의 마음은 진짜 이 아이의 하나부터 열까지의 섬세함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제품을 만들겠다는 게 지금 제 신념이고. 윤 대표는 끝으로 다본다를 사람들의 육체적 생명뿐 아니라 영적 생명까지도 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구티비와 아시아 선교센터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시아 선교센터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선교 사역이
방송과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 보도될 예정입니다. 아시아 선교센터는 아시아 선교의 허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설립됐습니다. 현재 필리핀과 몽골에서 학교와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유럽으로 사역을 확장해 독일 마부룩 지역에 훈련센터를 세우고 소수민족 사역을 준비 중입니다. 아시아 선교센터 이호준 목사는 올해는 설립 10주년을 준비하는 특별한 한 해라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아시아 선교센터가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사장은 아시아 선교센터에서 실천하고 있는 선한 복음의 사역을 널리 알리는 일에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청운교회 청년들이 선보인 창작 뮤지컬 마르틴 루터인데요. 암울한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루터의 삶을 14곡의 창작곡과 함께 선보였다고 합니다. 지난 27일 청운교회 청년부 문화사역팀인 홀리스터가 기획한 뮤지컬 마르틴 루터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홀리스터는 기존의 라이선스 작품에서 벗어나 대본부터 음악과 무대 의상까지 직접 기도로 준비하며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뮤지컬의 면제부 판매가 성행하고 부정부패가 극심했던 16세기 초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루터의 삶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500년 전 유럽을 뒤흔든 종교개혁으로 확산돼 지금까지 기독교가 존재하게 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든 징벌에서 해방받는 자는 무차별 적이고 하나는 약속에 대해 기만을 당한 것이다. 저자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기만을 당했다니. 홀리스터 유한나 단장은 면제부로 구원을 사고팔던 타락의 시대에 오직 믿음, 성경을 외쳤던 루터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관객들도 루터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영상은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주셨습니다. 광흥교회가 지난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찬양 사역자를 위한 예배학교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예배학교에는 전 두란노 예배 기획자 정석찬 목사와 전 예수전도단 박희광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해 예배자에 대해 강의했다고 합니다. 정석찬 목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나아가는 예배자가 필요하다며 온 세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배학교에 참석한 성도들은 찬양과 경배를 통해 온전한 예배자의 자세를 배우게 됐다고 하는데요.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입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기란 참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 소식은 장현민 교회 기자가 전해주셨는데요. 인천 제2교회의 짜장면 봉사사역팀인 한마음 나눔회가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짜장면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새벽 5시부터 직접 재료를 다듬으며 짜장면 250인분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중국집을 운영하는 성도들도 잠시 생업을 내려놓고 봉사에 적극 동참했다고 합니다. 비록 짜장면 한 그릇이지만 이 한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전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최근 하나님의 교회 건물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지인 현대종교에 따르면 하나님의 교회는 2007년부터 최근 10년 동안 118곳에서 헌당 예배를 진행했으며 이 중 기성교회를 매입한 곳은 54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기성교회 건물을 사들여 거부감을 없앤 뒤 포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기성교회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한민국 국가주찬기도회가 오는 8일 제8구대 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제9대 신임 회장은 대의그룹 회장인 최일숭 장로가 취임합니다.
이날 설교는 명성교회 김삼한 원로 목사가 전하며 축신낭독은 세해댕교회 소강성 목사, 축도는 희망나눔재단 이정익 이사장이 맡을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가 증강 현실 기술을 접목한 게임 기부 어플리케이션 미션 희망트리를 출시했습니다. 미션 희망트리는 국내 위기가정 아동의 소원을 이뤄주는 선물 상자를 게임을 통해 찾는 방식으로 선물 상자를 찾아 쌓은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오는 10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동순교회 본당에서 워터풀인 워터풀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번 콘서트는 소아 조로증을 앓고 있는 11세 아이 홍원기 군을 돕기 위한 자리로 김정택 지휘자와 SBS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엘리사 김 등이 출연해 전석 무료 초대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